전기차에 불이 붙었습니다. 소방차가 도착했고 소방대원들이 물을 뿌립니다. 10분, 20분, 30분. 그런데 불이 꺼지지 않습니다. 물탱크차 한 대 분량을 다 쏟아부었는데도 배터리 안쪽 온도는 여전히 500도가 넘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그리고 우리가 현장에서 쓰고 있는 대응 방법들은 정말 효과가 있는 걸까요? 오늘은 이 질문에 실험으로 답한 논문 하나를 같이 보겠습니다.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과 동아대학교 연구진이 2021년에 발표한 실제 크기 전기차를 태워서 진행한 화재 진압 실험입니다. 소방 실무를 하시는 분, 그리고 전기차, 충전시설이 있는 건물을 관리하시는 분이라면 반드시 알아두셔야 할 내용입니다. 상묵TV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 연구가 왜 필요했는지부터 짚고 갑니다. 논문이 나온 2021년 7월 기준으로 우리나라에 등록된 친환경 자동차가 100만 대를 넘어섰습니다. 그중 순수 전기차가 18만 대, 약 18%를 차지했습니다. 2019년에는 등록된 전기차가 약 8만 9천 대였고 그해 발생한 전기차 화재가 16건이었습니다. 차가 늘면 화재도 늘어납니다. 이건 피할 수 없는 흐름입니다. 문제는 전기차 화재가 우리가 알던 자동차 화재와 완전히 다르다는 점입니다. 기존 연구들이 보고한 내용을 보면 전기차 화재는 일단 불길을 잡은 뒤에도 리튬이온 배터리가 다시 불붙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진화하는 데 물이 최소 10,000리터 이상, 시간은 약 60분 이상 걸린다고 보고되어 있습니다. 비교해 보시죠. 비슷한 크기의 내연기관 자동차 화재는 보통 10분 안팎이면 잡힙니다. 일반 소방 펌프차 한 대가 싣고 다니는 물이 3,000리터 정도인데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런데 전기차는 물이 3배 이상, 시간은 6배 이상 필요합니다. 특히 고속도로처럼 근처에 소화전이 없는 곳에서 불이 나면 소방용수 보급 자체가 큰 부담이 됩니다. 소방대원이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정작 재난 현장 표준작전 절차에 따른 차량 화재 대응 절차를 보면 전기차 화재의 특성이 충분히 반영되어 있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발화기에는 ABC 분말 소화약제를 쓰고 성장기와 최성기에는 감전에 주의하면서 물을 뿌린다. 이 정도였습니다. 현장 대원들이 판단할 근거가 될 연구 데이터도 부족했고요. 그래서 이 연구가 시작됐습니다. 현장에서 실제로 쓰이고 있는 3가지 대응 방법, 즉 수계 소화약제, 주수, 질식 소화덮개, 그리고 간이수조. 이 3가지가 정말 효과가 있는지를 숫자로 확인해 보자는 겁니다. 실험 이야기로 들어가기 전에 배터리팩 구조를 먼저 이해하셔야 합니다. 이걸 알아야 왜 물이 안 듣는지가 이해됩니다. 배터리 전기차는 전기 모터로 차를 굴립니다. 모터를 제대로 돌리려면 200V 이상의 고전압이 필요하고 그래서 리튬이온 배터리 셀을 여러 개 직렬로 연결합니다. 이 셀들을 모아서 금속 하우징에 집어넣은 게 배터리팩입니다. 이 배터리팩은 어디에 있을까요? 승객석 바닥 아래 차체 프레임 하단의 볼트로 단단히 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열폭주가 일어났을 때 배터리팩에 직접 물을 뿌릴 수 있는 유일한 부위가 차량 하부인 겁니다. 이번 실험에 쓰인 배터리 재원을 보겠습니다. 셀 하나가 60Ah, 3.63V, 218Wh입니다. 셀 하나 무게가 887g이고요. 셀 30개가 모여 모듈 하나를 이루고 모듈 6개가 모여 팩 하나를 구성합니다. 충전율은 95%로 채운 상태에서 실험했습니다. 거의 만충 상태입니다. 여기서 핵심입니다. 이 하우징 내부에는 배터리 셀뿐 아니라 냉각 시스템, 그리고 배터리 관리 시스템 같은 전자기기가 함께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하우징 위판과 아래판 사이에는 고무 재질의 실링 스트립이 끼워져 있습니다. 외부에서 수분이나 이물질이 들어오는 걸 막기 위해서입니다. 얼마나 밀폐되어 있느냐? 자동차용 배터리팩은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성능과 기준, 시행 세칙에 따라 95% 이상 충전한 상태에서 소금물 수조에 1시간 동안 완전히 담가두는 시험을 통과해야 합니다. 소금물에 1시간을 담가도
안쪽에 물이 안 들어가는 구조라는 뜻입니다. 이제 감이 오시죠? 밖에서 아무리 물을 뿌려도 그 물이 정작 불이 나고 있는 세례는 닿지 못합니다. 이게 전기차 화재 진압의 근본적인 어려움입니다. 첫 번째 실험, 수계소화약제입니다. 연구진은 전기차에서 떼어낸 배터리팩을 준비하고 팩 중앙에 있는 모듈 하나에 발열 패드를 붙였습니다. 65mm 곱하기 90mm 크기의 패드를 모듈 정중앙 셀 표면에 밀착시키고 전류를 흘려서 강제로 열폭출을 일으키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온도를 재기 위해 세 군데에 열전대를 붙였습니다. 발화시킨 셀의 반대면 모듈 끝단, 그리고 팩 금속 하우징 표면입니다. 주수 조건도 실제 현장과 최대한 비슷하게 맞췄습니다. 충북소방본부 119 특수구조단과 강원소방본부, 삼척소방서의 지원을 받아 화학소방차와 물탱크차의 관창 호스를 연결했고 끝에 유량계를 달아서 유량을 조절했습니다. 세 번의 실험 모두 분당 70리터로 맞췄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실제 화재에서는 연용량이 큰 차체가 배터리팩 위에 얹혀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진은 배터리팩 윗면을 단열재로 덮었습니다. 열이 빠져나가지 못하는 가장 가혹한 조건을 일부러 만든 겁니다. 먼저 일반 소화용수, 그냥 물입니다. 발열 패드로 열폭출을 일으키자 배터리팩 내부 온도가 936도까지 올라갔습니다. 모듈 양쪽 끝단 셀에서까지 열폭주가 확인된 약 19분 시점에 배터리팩 하부에 물을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온도가 내려가긴 했습니다. 그런데 약 70분 동안 무려 5064리터의 물을 쏟아부었는데도 모듈 내부 온도를 상온 근처까지 낮추지 못했습니다. 주수를 끝냈을 때 중심부는 414도, 앞쪽은 164도였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내연기관차와 비교해 보세요. 10분, 3000리터면 끝날 화재에 70분 동안 5000리터를 넘게 쓰고도 배터리는 여전히 400도가 넘습니다. 두 번째, 침윤소화약제입니다. 일반 소화용수에 침윤액 첨가제를 소량 섞은 약제입니다. 물이 표면을 더 잘 적시게 만드는 약제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발열 패드에 전압을 걸고 약 7분 만에 열폭주가 일어나면서 온도가 900도 가까이 급상승했습니다. 실험 시작 약 18분 후에 주수를 시작해서 39분 동안 약 3013리터를 사용했습니다. 그 결과 중심부 온도는 577도, 인근은 289도까지 내려갔습니다. 세 번째, 포소화약제입니다. 거품으로 표면을 덮어 산소를 차단하는 약제입니다. 첫 열폭주는 약 5분 만에 관찰됐고 중심부 온도가 925도까지 올랐습니다. 18분 시점에 주수를 시작해서 약 36분 동안 2668리터를 사용했고 중심부는 613도, 인근은 355도까지 서서히 감소했습니다. 자, 세 가지를 나란히 놓고 보겠습니다. 논문에서 정리한 온도 감소율을 보면 물이 초당 0.09도, 침윤소화약제가 초당 0.09, 또 포소화약제가 초당 0.08도입니다.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조건을 맞춰서 다시 보겠습니다. 똑같이 2668리터를 주수한 시점에서 중심부 온도를 비교하면 물이 563도, 침윤소화약제가 590도, 포소화약제가 613도였습니다. 오히려 그냥 물이 미세하게 더 낫습니다. 결론적으로 3000리터에서 5000리터 이상의 소화제를 40분 넘게 뿌렸는데도 온도 감소는 크지 않았고 수계소화제 종류별로 의미 있는 차이도 없었습니다. 이유는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배터리팩이 소금물 침수 시험을 통과할 만큼 밀폐되어 있고 팩 하부는 주행 중 충격과 이물질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견고한 금속 합금 하우징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약제가 아무리 좋아도 안으로 들어가질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논문은 이렇게 정리합니다. 소화제의 경제성, 사용 편의성, 그리고 사용 후 처리 문제까지 고려하면 아직까지는 그냥 물을 쓰는 게 가장 합리적이다. 특수 약제를 비싸게 사서 쟁여둘 이유가 없다는 뜻입니다. 이건 예산을 다루는 분들이 꼭 아셔야 할 결론입니다.
두 번째 실험, 질식 소화덮개입니다. 최근 여러 소방서에서 도입을 검토하고 있고 실제로 전기차 화재 현장에 적용해 본 사례도 있습니다. 내연기관 자동차 화재에는 소화 효과가 있다고 보고된 장비입니다. 이번에는 배터리팩을 실제 전기차 하부의 볼트로 다시 체결해서 일반 사용 조건과 똑같이 만든 뒤 실험했습니다. 발열 패드에 전압을 걸고 약 8분 후 배터리 열폭주가 발생했습니다. 내부 온도가 올라가면서 플라스틱 재질의 안전 밸브가 파손됐고 그 틈으로 가연성 가스가 뿜어져 나왔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관찰이 있습니다. 이 가스가 어디로 나왔느냐? 배터리팩 위쪽에는 자동차 뒷좌석과 일체로 만들어진 금속 프레임이 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스가 위로 못 나가고 차량 뒷바퀴 쪽으로 우회해서 배출됐습니다. 화염도 바로 그 부위에서 시작됐습니다. 전기차 화재 현장에서 뒷바퀴 근처부터 불이 붙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선행 연구에서 질식 소화덮개는 화재가 성장기 이후로 넘어가면 효용이 떨어진다는 게 확인됐기 때문에 연구진은 화염이 보인 지 2분 만에 덮개를 씌웠습니다. 가장 유리한 조건을 준 겁니다. 덮는 도중에는 간헐적인 폭발음과 함께 화염과 가연가스가 관찰됐습니다. 완전히 덮은 뒤에는 화염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성공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덮개와 바닥 사이 틈으로 흰색 가연성 가스가 계속 새어나왔습니다. 그리고 60분 동안 온도를 관찰한 결과가 중요합니다. 급격한 온도 상승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냉각되는 움직임도 전혀 없었습니다. 더 결정적인 건 실험 시작 32분 시점에 중간열의 다른 배터리 모듈 온도가 급격히 올라갔다는 점입니다. 산소를 차단한 상태인데도 열폭주가 계속 번진 겁니다. 리튬이온 배터리는 산소를 밖에서 공급받지 않아도 됩니다. 배터리 내부 물질이 분해되면서 스스로 열과 가스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덮어서 산소를 막는다는 개념 자체가 이 화재에는 통하지 않습니다. 덮개를 걷어내자 바로 확인됐습니다. 공기가 들어가면서 인근 셀들이 재발화했고 화염을 동반한 추가 연소가 발생했습니다. 팩 중간 모듈의 열폭주로 플라스틱 안전 밸브가 녹으면서 그 틈으로 가연성 가스가 나왔고 가까운 쪽 오른쪽 모듈이 먼저 열폭주하고 이어서 왼쪽 모듈까지 번졌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질식 소화덮개는 전기차를 직접 소화하는 도구로는 한계가 명확합니다. 다만 산소 공급을 방해해서 자동차 내장재 연소를 지연시키는 효과, 그리고 초기 화재 성장과 주변으로의 화염 확산을 늦추는 효과는 정량적으로 확인됐습니다. 즉, 소화 장비가 아니라 확산 지연 장비로 이해하셔야 합니다. 지하 주차장처럼 옆차로 불이 번지면 대형 참사가 되는 공간에서는 이 지연 효과 자체가 굉장히 큰 가치를 가집니다. 세 번째 실험, 간이수조입니다. 덮개를 제거한 뒤 1차로 물을 뿌려서 눈에 보이는 화염은 제거했습니다. 하지만 배터리팩 내부 온도 하강은 미미했고 뒷바퀴 쪽으로 흰 연기가 계속 나왔습니다. 덮개 제거 16분 후에는 내외 장재가 녹아 바닥으로 떨어지면서 불똥을 만들고 화세가 점점 커졌습니다. 그래서 차량 주변에 모듈러 간이수조를 조립하고 관창으로 물을 채웠습니다. 수조 크기는 가로 5m, 세로 3m, 높이 0.5m입니다. 필요한 물이 약 7.5세제곱미터, 그러니까 7,500리터입니다. 채우는 데만 40분 이상 걸렸습니다. 그리고 실험 시작 후 126분이 지난 시점에 드디어 배터리팩 내부 온도가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왜일까요? 수조에 차오르던 물이 이미 손상된 배터리팩 하우징의 틈새를 통해 팩 내부로 들어가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밖에서 아무리 뿌려도 안 되던 냉각이 물이 안으로 들어간 순간 이루어진 겁니다. 여기서 온도가 왜 그렇게 중요한지 짚고 갑니다. 마 등의 연구에 따르면 배터리 내부 온도가 올라갈 때 리튬이온 배터리의 분리막은 약 130도에서 140도부터 녹기 시작하고 240도 이상에서는 양극재의 열분해가 시작됩니다. 분리막이 녹으면 양극과 음극이 직접 만나 내부 단락이 일어나고 그게 다시 열을 만들고 그 열이 옆셀을 녹입니다. 열폭주가 도미노처럼 번지는 원리입니다.
그래서 열폭출을 끊으려면 배터리팩 내부에 직접 소화약제를 넣어서 내부 재료가 열분해되지 않을 온도까지 낮춰주는 게 효과적이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다만 간이 수조에도 과제가 남아있다고 논문은 지적합니다. 수조에 채울 물의 양과 채우는 시간을 어떻게 최소화할 것인가? 수조를 얼마나 쉽고 빠르게 조립하고 설치할 것인가? 그리고 최소 몇 시간을 담가둬야 안전한가? 이런 부분은 추가 연구가 필요합니다. 이 논문이 제안하는 방향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수소차에는 TPRD, 즉 열작동식 압력 방출 장치가 달려 있습니다. 어떤 이유로든 그 부위 온도가 110도, 플러스 마이너스 5도에 도달하면 노즐을 막고 있던 캡슐이 녹으면서 자동으로 밸브가 열리고 내부 수소를 바닥 방향으로 내보냅니다. 더 큰 폭발을 막기 위한 설계입니다. 연구진은 이 개념을 전기차에도 도입하자고 제안합니다. 배터리팩 내부가 일정 온도에 도달하면 가연가스를 정해진 방향으로 배출시키자는 겁니다. 그러면 밖에서 사고 발생을 빨리 알아챌 수 있고 배출된 가스가 차량의 다른 가연물에 닿는 걸 최대한 피할 수 있습니다. 반대 방향의 아이디어도 제시합니다. 가연가스 배출 경로를 여러 갈래로 나눠서 한 곳에 모이는 농도를 낮추는 설계입니다. 연소 한계에 도달하지 못하게 만들어서 아예 불이 붙을 가능성을 낮추는 방식이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제안, 간이수조 실험에서 확인된 것처럼 배터리팩 내부로 소화제를 직접 주입할 수 있는 설계와 그 실효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논문 내용이었고 여기서부터는 현장에서 감리를 하는 제 관점에서 실무적으로 무엇을 봐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소화수 확보량입니다. 이 실험이 보여준 건 전기차 화재에는 물이 압도적으로 많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5,000리터를 70분 뿌리고도 못 걷고 간이수조에는 7,500리터가 들어갔습니다. 전기차 충전 시설이 들어가는 건축물에서 소화수원 산정과 수원 확보 계획을 볼 때 이 숫자를 머릿속에 넣고 검토하셔야 합니다. 둘째, 배수 계획입니다. 이만큼의 물을 쓰면 그 물이 어디로 갈지를 반드시 생각해야 합니다. 지하 주차장이라면 배수 용량, 집수정 위치, 그리고 배터리 화재 소화수에 섞여 나올 오염물 처리까지 검토 대상입니다. 실제로 여러 지자체가 이 부분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셋째, 확산 지연 개념입니다. 이 실험은 배터리 자체를 끄는 건 사실상 어렵고 옆으로 번지는 걸 막는 게 현실적인 전략이라는 걸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충전 구역의 위치, 주변 차량과의 이격, 방화 구획, 스프링클러, 헤드 배치 같은 설계 요소가 그만큼 더 중요해집니다. 특히 충전 구역을 지상이나 출입구 인접부에 두면 차량을 밖으로 끌어낼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이 확보됩니다. 넷째, 스프링클러의 역할을 다시 봐야 합니다. 이 실험 결과대로면 스프링클러가 배터리 열폭주 자체를 멈추게 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차량 외장재와 내장재 연소를 억제하고 옆 차량으로 복사열이 전달되는 걸 막고 화재가 커지는 속도를 늦추는 역할은 확실합니다. 지하 주차장에서 이건 대피 시간을 벌어주는 결정적인 장치입니다. 다섯째, 재발화 관리입니다. 어떤 방식으로 껐든 배터리 온도가 충분히 내려가지 않았다면 언제든 다시 불이 날 수 있습니다. 화재 진압 후 차량을 어디에 어떻게 보관할 것인가? 이건 관리 계획에 반드시 들어가야 할 항목입니다. 오늘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 물, 침윤소화약제, 포소화약제. 배터리팩 밖에서 뿌리면 세 가지 모두 효과가 비슷했습니다. 온도 감소율은 초당 0.08에서 0.09도 수준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냥 물이 가장 합리적입니다. 둘, 질식 소화덮개는 배터리를 끄지 못합니다. 산소를 막아도 열폭주는 계속됐습니다. 다만 내장재 연소와 화염 확산을 지연시키는 효과는 확실합니다. 셋, 간이수조는 물이 배터리팩 내부로 들어간 이후에야 온도가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밖에서 식히는 게 아니라 안으로 넣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넷, 결국 핵심은 하나입니다. 전기차 화재의 효과적인 대응은 배터리팩 외부에서 간접적으로 냉각하는 게 아니라 내부에 직접 소화제를 투입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전기차는 계속 늘어납니다.
그러면 우리가 관리하고 감리하는 건물에서도 이 문제를 마주하게 됩니다. 오늘 보신 숫자들을 기억해 두시면 현장에서 판단하실 때 분명히 도움이 될 겁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묵TV이었습니다.